저는 법무법인 한길의 연규일 변호사라고 하고요. 방배 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이번에 입찰 지침 관련해서 약간 문제점들이 좀 있어 보여서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입찰 지침 중에 이제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통상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입찰 지침과 벗어나서 내용상 해석의 충돌이 발생할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 분쟁이 되거든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일군 대형 건설사들의 법무팀에서는 이런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불참 사유들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 입찰 지침 현재안의 계약서 강제 조항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조합에서 제시하는 공사기구 계약에 총 68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35개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입찰 지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군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에 허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게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나는 이런 공사 용역을 수행하겠다. 그 대금으로 이제 상대가 조합은 그 공사 대금으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무수히 많은 협의들을 거쳐서 이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이제 법조인들은 이제 그런 관념하에 계약이라는 걸 알아보거든요. 근데 변경하지 못하는 조항들이 68개 중에 35개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이 그럼 그게 계약인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타구역 사례를 이제 보시면 신반포 16차 사만 가락 현대 1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공사도 계약안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입찰자 시공사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들이 전후 비교표를 작성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는 특히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시공자들을 선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방배 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근래에는 보기 드문 이런 강제 조항을 좀 넣은 겁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수주 관련해서 DLDNC 수주 관련한 자문을 좀 하고 있는데 DLDNC 같은 경우에는 법무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런 허들로서 작용하는 계약 강제 조항을 보면 추측컨대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낼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일부 대형 건설사 중에도 법무팀의 이제 소위 말해서 파워가 상당한 몇 군데가 있는데 DLDNC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침상으로는 DLDNC의 경우에는 참여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 지급 방법 지침서 15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과항에 공사비 지급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에요. 왜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분양 수익금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중에 7할은 기성률에 따라서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할은 조합에서 이제 재반 사업비로 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배 7구역의 일반 분양 면적이 약 5,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000평에 평당 6천만 원만 잡아도 일반 분양 수익은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분양 수익금 3천억 원의 70%라고 하면 2,100억 원인데
그 제가 알기로는 또 총 공사비가 2천억 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걸 기한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특별한 혜택인 양 이렇게 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